유엔 연단에서 한국을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숫자만 바라보던 한 미국인은 한국을 그저 작은 변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70년 동맹을 거슬러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새벽녘 습격을 당했고 족쇄에 묶인 채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국제적 압박과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이어졌고 결국 11일 만에 미국은 첫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맹이라 부르던 나라에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17조 원의 숨겨진 결말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호텔 체인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죠. 58년을 살아오면서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민 단속이라고 하더군요. 규칙은 규칙이야. 저는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흔들리지 않아.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뭐 그리 큰일인가 싶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한국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봤자 미국의 원칙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호텔 업계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끈하고 있다던데. 그래봤자 뭐 어쩌겠어. 여기는 미국이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8년간 미국인으로 살아온 자신감이었죠. 그런데 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호텔 예약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한국 관광객 예약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봤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출 보고서를 보니 한국 관련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숫자가 점점 커지더군요. 이상하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될까 싶었거든요. 아시아 담당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부사장님, 한국 시장 예약률이 지난주 대비 15% 더 떨어졌습니다. 15%라고?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수치였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과 대만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미국의 힘을 믿었죠.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문화적 영향력도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죠. 그런 미국이 한국 같은 작은 나라 눈치를 볼 이유가 있나요? 사무실 창밖으로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는 거리, 끝없이 이어지는 호텔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 같았죠. 회계팀에서 온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시아 시장 매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관련 수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 체포 때문일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설마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할까 싶었거든요. 직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한국 여행사들에서 미국 관광 상품 예약 취소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소라고? 네, 단체 관광객들 말입니다. 이제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개별 관광객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고 한국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말이죠. 이런 일시적인 감정 반응이 오래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문제는 사소한 일이야.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나중에 얼마나 큰 지진이 될지 말입니다. 며칠 후 한국 언론에서 터진 보도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구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거든요. 미란다원 측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체포할 때 묵비권이나 변호사 선임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미국 법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곰팡이가 핀 침대에서 자야 했고 마실 물도 냄새가 났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건 좀 심하네. 저는 뉴스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금일지에 따르면 미국 요원들이 구금자들 앞에서 웃으며 노스코리아라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뜻이죠. 이건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인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또 있었어요. 구금자들에게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미국 측과 분쟁이 생기면 최소 4개월은 구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하더군요. 4개월이라니요.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항의라고? 네, 이번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뉴스에서는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분노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국 여행 보이콧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호들갑일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우리 호텔 예약 시스템의 숫자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예약 취소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케팅 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주 한국 시장 예약률이 지난주보다 25% 더 떨어졌습니다. 25%나? 네, 그리고 한국 온라인에서 미국 여행 관련 부정적인 글들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죠. 한국 언론의 보도를 다시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구금된 사람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이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인터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며 울먹이는 아내의 모습, 아버지 소식을 기다리는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거든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료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반응이 생각보다 거세네.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얕봤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국 뉴스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구금자들의 상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 일이 될 수도 있겠어.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1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인 구금자들이 체포된 지 11일 만에 미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 반응이 나왔어요. 그것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긴급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관급 회담이라니요. 이 정도 급의 외교 채널이 움직인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설마 미국이 고개를 숙일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11일 만에 처음으로 말입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감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2국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이번 구금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큰일입니다. CNN에서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어요. 톱뉴스라고? 네, 미국이 한국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TV를 켰습니다. 정말로 CNN에서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미국 정부의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구나. 저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빨리 유감을 표명한다는 건 뭔가 심각한 압박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로버트 헌트 국무부 부장관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구금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적절한 처우라고 인정했네. 저는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헌트 부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석방되는 한국인들에게는 향후 미국 재입국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례적인 발언이었거든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빨리 꺾일 줄 몰랐어. 한국 압박이 생각보다 셌나 봐. 저도 동감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것 같았어요. 오후에 마케팅팀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부사장님, 미국 정부 유감 표명 이후 한국 온라인 반응이 조금 누그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여행 취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론 더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미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요.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 정부의 후속 대응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미국의 유감 표명을 환영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재발 방지 대책까지 요구하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미국이 11일 만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평소 미국이라면 절대 이렇게 빨리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한국이 뭔가 다르구나.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아시아 담당 직원이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부사장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에서도 이번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대만도? 네, 아시아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이슈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큰 파장이 일겠어. 저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박성민 사장이 직접 조지아 현장으로 날아갔다는 소식부터가 충격이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변호사나 담당 직원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선다니요. 더 놀라운 건 LG에서 전세기를 투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운 겁니다. 이런 건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일이었어요. 전세기라고? 직원이 보고서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구금 중 건강이 악화된 직원들을 우선 배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이 정도까지 한다니요? 또한 귀국 후 희망자 전원에게 운전기사가 포함된 개별 차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개별 차량까지?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담당자 1명을 각자에게 배정해서 맞춤형 케어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직원 보호는 미국 기업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소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외 국적 보유자의 경우 숙소 및 자국 복귀 항공권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외 국적자까지? 네, 그리고 추석까지 전원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직원 보호를 넘어선 수준이었어요.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까지 약속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구금으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생각한 거죠. 이 정도로 직원들을 지키다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LG 사장이 직접 현장에 갔다는 게 믿어져?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저도 동감했습니다. 미국 기업이라면 법무팀이나 인사팀에서 처리했을 텐데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서다니요. 뉴스에서 박성민 사장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회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로 고생한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오후에 들어온 추가 소식도 놀라웠습니다. LG에서 구금된 직원들의 가족들에게도 별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가족들까지? 네,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가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집에서 이 소식들을 정리해보니 한 가지 분명해졌습니다. LG의 대응은 단순한 위기관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기업 문화의 표현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는 다르군.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지만 LG는 직원 복지를 우선시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G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근무 직원들의 안전 보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전면 개편이라고?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회사라면 직원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끼겠어. 저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 대우와 비교하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LG의 이런 대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한국인들이 귀국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거든요. CNN, BBC, 모든 주요 언론사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라스베이거스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뉴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온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62세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어머니였어요. 정미자라는 분이었습니다. 구금됐던 아들 김준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머니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뉴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11일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손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담긴 도시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그때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금에서 풀려난 한국인들이었어요. 피곤한 얼굴들, 여전히 불안해하는 표정들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정미자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아들 김준호가 게이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였습니다. 준호야. 어머니의 절규 같은 외침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28세 청년인 김준호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공항 한복판에서 서로를 꽉 껴안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어요. 엄마, 걱정 많이 했지? 준호야, 정말 무사히 돌아왔구나. 정미자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1일 동안 억눌렀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무실 TV 앞에서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건 한 가족의 이야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300명이 아니라 각자 가족이 있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카메라는 계속 그 모자의 재회 장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까지 울먹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지키고 있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죠.
CNN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귀국이 아닙니다. 11일간의 악몽에서 벗어난 가족들의 재회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였어요. 다른 가족들의 재회 장면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린 어린 딸,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 형을 안고 우는 동생. 모든 장면이 감동적이었어요. 직원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이 장면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만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정미자 어머니와 김준호의 재회 장면은 계속 반복 방송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미자 어머니가 기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11일 동안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뉴스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었어요. 김준호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와 회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목소리에도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껴안던 그 순간 오열하던 정미자 어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것을 말이죠. 그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본 바로 다음 날 제게는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급히 날아온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17조 손실 위기.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보고서를 펼쳐봤어요. 한국인들의 미국 여행 보이콧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이게 정말인가?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라스베이거스 호텔 예약률이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전체 아시아 관광객의 30%를 차지했는데 이들이 모두 발길을 끄는 겁니다. 마케팅 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데? 이번 주 예약률이 지난달 대비 40% 떨어졌습니다. 40%라니요? 이건 정말 재앙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취소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심지어 중국에서도 미국 여행을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 네, 이번 사건이 아시아 전체에 충격을 줬나 봅니다.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한국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후에 들어온 추가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의 호텔들이 모두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항공업계였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 노선 운항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죠. 항공사들까지 움직이고 있어. 이제 정말 전면적인 보이콧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동료와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한국 시장을 되찾는 게 급선무야. 하지만 방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뢰가 크게 손상된 상태였거든요. 저녁 뉴스에서는 미국 관광업계 전체의 위기를 다뤘습니다. 여러 호텔 체인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어요. 한국 관광객이 이렇게 중요했나? 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더 절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출장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여행객까지? 네, 삼성, LG, 현대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출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총체적 위기였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고객까지 잃게 된 겁니다. 주주들로부터 압박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재무팀에서 온 보고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인 300명 체포 사건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사람을 지켰고 미국은 고객을 잃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 결과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어요. 반면 미국은 원칙만 고집하다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저녁에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때?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때문에 큰일이야.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시장이었어? 나도 이제야 알았어.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완전히 간과했던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쉬운 답은 없어 보였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영향력, 그리고 단결력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감정과 경제 현실이 이렇게 맞물릴 줄 몰랐어. 어제까지만 해도 인천공항에서의 감동적인 재회 장면에 마음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차가운 경제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감동적인 인천공항 재회 장면과 참혹한 경제 현실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자만이 우리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모든 위기의 근본 원인이 바로 미국의 오만함이었어요. 한국을 작은 나라로 무시하고 한국인들의 감정을 가볍게 여긴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에 대해 다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몰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경제 규모를 조사해보니 놀라웠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GDP만 봐도 1조 8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였구나.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한국의 대응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부의 체계적인 외교, LG의 전사적 직원 보호, 국민들의 조직적 단결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데요? 성실함이 다르고 정부의 국민보호 의지가 다르고 기업의 직원 사랑이 다르고 무엇보다 단결력이 다르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은 제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조지아 공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이야기도 다시 들어봤습니다. 현지 관리자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성실했어요. 시간도 잘 지키고 품질에 대한 책임감도 강했고요. 회사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성실한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대단했어. 11일 만에 미국을 굴복시켰으니까. LG의 직원 보호 방식도 정말 감동적이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어요. 오후에 들어온 소식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근무자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까지 있어. 저는 감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여행 보이콧도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대안까지 찾고 있었어요. 이런 국민들이면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어.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잘 몰랐는데 이번 일을 보니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 나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180도 바뀌었어요. 한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판단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이다. 이 문장을 쓰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8년 동안 미국 최고주의를 믿고 살아온 제가 다른 나라를 스승이라고 부르다니요. 하지만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았거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위기 앞에서의 단결력,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야겠어.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한국에게서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그때 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UN 관광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겁니다. 전 세계 관광업계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실을 말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 UN 본부 연단에 올랐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각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하러 왔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말입니다. 회장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근로자를 지켰고 우리는 고객을 잃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조지아에서 300명의 한국인이 부당하게 구금됐을 때 한국 정부는 11일 만에 미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목소리에 힘을 넣어 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사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전세기로 직원들을 데려왔습니다. 의료비, 심리상담, 유급 휴가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조직적으로 단결해서 미국 관광업계에 17조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제 회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성실함, 정부의 국민보호 의지, 기업의 직원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단결력을 말입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구금에서 풀려난 아들을 안고 오열하던 한국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몇몇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회장 안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곧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UN 연단에서 미국인이 다른 나라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어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각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앞으로 미국 관광업계는 한국을 존중하고 한국에게서 배우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박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는데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한 유럽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힘을 인정하는 훌륭한 자세였어요. 아시아 대표들도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제 연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을 스승으로 인정했다는 제목으로 말이죠.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제 진정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건 바로 한국인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성실한 노동, 가족을 향한 사랑,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결국 세계를 변화시킨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